자, 36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은 정말 그리스 철학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면 소크라테스, 그게 아니면 플라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합니다. The good for human being, 이렇게 보이죠? 인간을 위한 good, 선, 이렇게 볼까요? 인간을 위한 선은 consist in,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뭐뭐에 있다. 뭐뭐로 구성되다 그러면 consist of가 되는 거고, 얘는 어디에 있다. lie in과 비슷합니다. 인간을 위한 선은 어디에 있다고? 에우다이모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어입니다. combining, 결합하는 그 뜻이죠. 그쵸? EU 보이죠? 그쵸? meaning good, 그 다음에 with 이렇게 딱 보이네요. combine과 with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뒤에서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you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거죠.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you와 그 다음에 영혼을 의미하는 daimon, 이것을 결합한 그대로 읽어보면 철학에서는 보통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읽는 거고, 영어로 읽으면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얘는 아주 자주 그 무엇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해피니스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인간을 위한 선은 무엇이라고? 해피니스라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아, 그렇겠죠. 사람에게 좋은 건 당연히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이 좋은 거죠. 자, whereas he had argued in a purely formal way that the good was that to which we all aim, he now gives a more substantive answer that this universe's human goal is happiness.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어머니 반면에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in a purely formal way, 가로를 묶어주세요. 가로를 묶어주시면 아규가 뭐뭐를 주장하다는 뜻의 타동사인데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부사를 썼고요. 부사를 썼고 뒤에 나오는 데디아가 바로 아규의 바로 목적어다. 그래서 이게 딱 밑줄이 있으면 아규 다음에 동사 다음에 쓰이는 that을 묻는 거기 때문에 뒤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로 바꾸면 틀린다라는 거 이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urely formal way니까 순수하게 형식적인 방식으로,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주장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선이라는 것은 그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냥 명사고요. 선행사 역할하는 그 명사인데요.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선은 그것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그것이라고. 됐죠?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그것이라고. 잘 봐.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면 대시 명사고요. 그다음 뒤쪽에서 뭐야? aim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 때. 근데 뒤에 aim 다음에 목적 없네? 그러니까 요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요 자리에 그래서 aim to가 쓰인 거야 원래. aim to인데 to가 앞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얘는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이거 to which가 맞지. to which aim 이렇게 해줘야 맞지. which aim 이렇게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단 어떻게 될 수도 있겠냐. 여기 있는 to를 뒤쪽으로 보내는 것은 또 맞겠지. which 그 다음에 aim to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which만 쓰려면 뒤쪽에 to가 있어야 되는 거고 뒤쪽에 to가 없으면 앞쪽에 to which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그 뜻입니다. 더 실질적인 답변을 줍니다. 즉 무엇이 아니라 substantive하고 앞에 나오는 그 formal 있죠, formal. 이 formal과 약간 반대 느낌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실질적인 답변을 줘요.
무엇이라고? 데디아라고 이렇게 딱 보이죠. 어떤 답변이니? This universal human goal is happiness.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바로 행복이라고. 사실 뭐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그쵸?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 신속하게 지적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지적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참고로 형용사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 다음이니까 이 자리에 부사 형태 quickly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립니다. 자, 빨리, 신속하게, 재빨리 데디아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여전히 약간 형식적이라고. 아, 그렇겠죠. 야,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야. 아, 형식적이죠. 그쵸? 이렇게 형식적인 말이 있냐 이거죠.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행복은 바로 뭘까요? 이 순간의 행복은? 지금 끝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끝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좀이라도 일찍 끝나고 집에 가면 행복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우리에게 행복은 바로 뭘까요? 자거나 먹거나 집에 부모님 안 계시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요.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냐? 그 뭐지? 엄마 아빠가 놀러 가시는데 용돈 많이 주고 갈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내가 대학생일 때, 딱히 학교 안 가도 될 때, 방학일 때, 그때가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some people say 일부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It is worldly enjoyment.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worldly는 세속적인 그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happiness야. happiness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영원한 salvation, 구원이라고. 이터널은 뭔지 아시죠? 영원한 끝없는 다 알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다.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니야. 행복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턴아웃 뭐뭐로 판명되다. 턴아웃 동사원형 뭐뭐로 판명되다. 무엇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naturalistic하다고 판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자연적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연적이라고 판명이 될 겁니다. in that 표표. in that은 뭐뭐 때문에 그 뜻이죠. 이거 틀린 거 아니다. 전치사 다음에 that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뭐뭐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 because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자연적이라고 판명이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그치? 이때 있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야. 그치? 앞에 나오는 여기 it과 여기에 있은 happiness를 가리키지만 여기에 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Aristotle's theory 앞에 보이죠? 요거죠? 자, 그러면 자연적인데 왜 자연적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어떠한 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추럴한 거라는 거지. 무엇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이나 혹은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어떤 인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it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든가 혹은 형이상학적이며 보편적인 도덕관념, 아니 도덕 규범이죠. 그렇죠? 도덕 규범에 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It depends only on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other worldly and social realities. 이렇게 보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어디에 의존한다고? 인간의 본성과 다른 세속적이며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It is the study of human nature and worldly existence that will disclose the relevant meaning of the notion of eudaimonia. 이렇게 보이죠? 자,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자,
무엇이 될 것이라고?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존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존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that are disclosed. 그래서 disclose는 당연히 이제 드러내다, 판명하다 뜻이니까 show하고 비슷하죠. 뭘 보여주는 거야? 자,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의 적절한 의미를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존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이선 앞에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것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37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37번요. 37번은 여기까지 좀 끊어볼까요? 살짝 어렵죠. 잘 들어야 돼. 디시전 쌓였으니까 의사결정과학? 그거래요. 의사결정과학의 많은 연구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이 있나 봐요. 그쵸? 인간은 무엇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의사결정 과학이 있는데요. 의사결정 과학의 많은 연구가 자, 가리켜 왔습니다. 여기서 attribute는 명사죠. 그쵸? 속성, 특성. 그렇게 봐야 돼. 한 가지 속성.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for an explicit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s. 자, 그러면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 한 가지 속성이라든가 특성이 바로 뭐냐면, 자, 봐요. 의사결정 과학의 많은 연구가 가리켰습니다. 한 가지 특성 혹은 속성은 무엇이라고? Effective e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이렇게 딱 보이죠? At hand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당면한. 바로 내 손 앞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rospect는 가능성이죠. 가능성이라든가 전망. 자, 그러면 당면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평가요? 정서적 평가 혹은 정의적 평가. 참고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 effectiv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정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야. 감정적으로. 자, 그러면요. 당면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거야?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자, 이게 무엇이 보여주는 거야? 의사결정 과학에 관한 과학의 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얘기야? 감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어렵다.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봐요. 대체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substitute가 쓰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자, substitute A for B 적어보세요. substitute A for B.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해석하면 어떻게 돼? A를 B로 대체하는 거야? B를 A로 대체하는 거야? A를 B로 대체하는 거야? B를 A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B를 A로 바꾸는 거야? B를 A로 바꾸는 거. B를 A로 대체하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A로 바꾸는 거지.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A를 B로 바꾸는 거 아니야. 얘를 얘로 바꾸는 거야. 얘를 쓰겠다는 얘기야. 얘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얘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for 다음에 나온 것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석만 하면 상당히 헷갈리거든. 아, substitute가 나오면 뒤에 for 이하에 있는 것을 안 쓰겠다는 얘기구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따 보니까 자 보세요. 대체되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대체되는 특징이지. 그치? 이렇게 수동태로 되는데 뒤에 나온 for 있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것을 대체되는 그 뜻이야. 이걸 안 한다는 얘기라는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쫙 가로로 묶어놔서 얘네들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야. 이해돼? 요거.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or 다음에 나오는 거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자, 그래서 명백한 평가지. 혹은 명시적인 평가야. 자, 결정에 대한 거죠. 결정 비용과 그 다음에 혜택이지. 결정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명백한 혹은 명확한 평가를 안 하는 한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cost and benefit 그거 안 따져. cost and benefit을 어떻게 따지지 않아? 이렇게 따지지 않아. cost and benefit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야. 무슨 알겠어요? 자,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혜택을 잘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냥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종종 아주 합리적인 속성이래. 바꾸는 그 뜻이야. 바꾸는 대체하는. 바꾸는 합리적인 속성이래. 합리적인 특징이래. 어떻게? 요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래. 잘 봐야 돼. 요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뜻이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평가하고 일을 결정하는 거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감정이라든가 정서다 요거. 감정이라든가 정서 명사야. 감정, 정서 그 뜻이야 명사로. 동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 정말로 전달합니다. 감정이 정말로 전달해요. 뭘 전달하는 거야? 쓸모있는 신호를 전달해. 감정이 유용한 그 신호를 전달을 한대. as to는 명사 앞에 쓰였을 때 about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감정이 자, 무엇에 대한 쓸모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결과의 비용과 혜택에 대한 쓸모있는 신호를 전달한대. 왠지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 야,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했어. 야, 어떻게 다 계산하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A problem sometimes arises, however.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치? 감정적으로만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치? 자, 그러나 가끔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arise는 발생하는 뜻의 자동사다. 이거 is arisen, is arisen 이런 식의 BPP 형태 있지? 그거 쓰면 안 돼. 자, 아무튼 가끔은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뭐가? 정서적인 평가가 supplement는 바로 무슨 말? 보완하다, 보충하다. 정서적인 평가가 보충되지 않는다면 분석적인 정보 처리와 조정에 의해서 됐죠? 분석적인 정보 처리와 조정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에러로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해석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뭘 하지 않고 의사결정 비용과 혜택에 대한 explicit assessment, 명시적 혹은 명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괜찮대. 자, 그러나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평가 혹은 정서적 평가가 분석적인 처리와 그리고 조정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유일한 그 뜻이야.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 어디에? 정서적 평가에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그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둔감하게 만들어준대. 어디에? 확률에 둔감하게 만들어주고 and는 앞뒤 구조 같다 그랬었죠. 그쵸? 앞에 to 찾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확률에 둔감하게 만들고 여기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지. 양적인 특징. 양적 특성 적어놓으세요. 양적 특성. 결과의 양적 특성에 둔감하게 만들어준대요.
아, 그렇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니까 확률이라든가 양적인, 수량적인 면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라는 거야. 둔감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대선 앞에는 아웃컴을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근데요, 이렇게 딱 볼까요? 요거 전체를 가리키는 거 보면 사실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결과를 가리키는 걸로 봅시다. 자, 결정을 이펙트하는 불표. 이때 이펙트는 일단 뭘로 쓰였냐? 동사지. 조동사 다음에 쓰였죠. 그렇죠? 명사 쓰이면 결과, 동사 쓰이면 뭐뭇을 발생시키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자, 결정을 발생시키는 그 결과의 양적인 특징 그리고 확률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펙트가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들어가서 한 연구가 데디아를 입증했습니다. 뭘 입증했니? 사람들의 한 가지 상황에 대한 평가가 where they might receive a shock is insensitive to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shock because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사람들의 그 한 가지 상황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상황이야? situation 다음에 관계부사 where가 쓰인 거죠. 뒤가 완전한 문장일 때 관계부사 where 쓰인 거고요.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받는다. 그 뜻이야. receive a shock니까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된다고? 둔감하대. 무엇에 대해서? 전기 충격을 받을 확률에 대한 평가에 둔감하대. 헐. 그쵸? 나는 존나 민감할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자, 그들의 사고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감정적 혹은 정서적 평가에 의해서 수완 푸는 말은 무슨 말? 압도하다.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률과 그리고 양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쫙 보니까 전기 충격을 예로 들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이때 페이는 그냥 지불하다.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자, 사람들은 지불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것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자, to avoid the 1% probability of receiving a shock. 딱 보이죠? 전기 충격을 받는 1%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쵸? 자, 여기 as 보이지? as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뭐뭐만큼 뭐만 as 이렇게 딱 쓰였죠. 그쵸? 자, 그러면 사람들은 뒤쪽에 as야 만큼이나 앞쪽에 것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는 지금 뒤에 비교 대상을 쓰면서 비교급이 쓰인 건데요. 비교급에서는 앞쪽에 있는 게 반복되면 뒤쪽에서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비동사 다음에 앞에 나오는 무엇이 willing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야, 사람들은 전기 충격을 받는 99%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1%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해요. 그쵸?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따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런 것에 다 둔감하게 된다라는 거야. 야, 전기 충격을 받을 1%의 가능성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먹으면 99% 충격도 받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요. 자, 분명히 전기 충격을 받는 생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overwhelming은 앞에 나오는 overwhelm, 요건 앞에 나왔던 swamph하고 비슷한 걸 보면 돼요. 뭘 압도하고 있었다고? 그 실험 대상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확률을 평가하는 능력이죠. associated는 관련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관련된 확률을 평가하는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뭐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자, 38번 읽어주세요. 시간 2분. 까만 건 까맣고 하얀 건 하얀 걸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그리고 많이 피곤하시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피곤해요. 지금 당장 수업을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수업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면 자고 싶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정신을 놓고 살아야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38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끝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The linguistic resource we choose to use 이렇게 보이죠? 그쵸? 여기가 끊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은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란 뜻이겠죠? 그쵸?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 즉 언어는 do not come to us,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as는 뭐뭐로서 그 뜻이겠죠? 비어있는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때 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재하거나 채우는 그 양식이라든가 서류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어있는 형태, 비어있는 양식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준비된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 empty forms는 채워지는 거죠. 그쵸? 채워지는 거니까 to be filled 이렇게 쓰인 겁니다. 앞에 나오는 것을 꾸며주는 건데 채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약간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만 좀 적어주세요. With our personal intentions 무슨 말이야?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가득 채워질 준비가 된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질 준비가 된 채로 텅 빈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부정어가 나오고 뒤쪽에서 rather 이렇게 딱 나오면 오히려 혹은 대신에 그 뜻입니다. instead 의미로 봐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뒤에 대인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linguistic resources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적 자원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with meanings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미 그 안에 언어적 자원 안에 그치? 언어적 자원 안에 embedded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박혀있는 그쵸? 박혀있는 그 뜻입니다. 언어적 자원 안에 박혀있는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채우는 그런 텅 빈 형태가 아니라 이미 의미가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이 be derived from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be derived from 뭐뭐에서 유래하다. 근데 이러한 의미들은 유래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보편적이며 논리적인 원리들의 집합에서 유래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트는 집합. 자, 그럼 이게 바로 뭔가? 무슨 소리야? 보편적이거나 논리적인 원리의 집합은 아니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은 이미 그 안에 의미가 깊이 박혀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은 보편적이며 논리적인 원리들의 집합에서 유래하지는 않는데. 그쵸? 자, 대신에 as with는 뭐뭐처럼. 자, 형태처럼. 언어적 자원의 형태겠죠? 그쵸? 언어적 자원의 형태처럼. 자, 그것들은요, built up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적됩니다. up의 느낌을 살린다. 어떻게? 자, 좋은 자료가 있네요. 요렇게 계속 이렇게 축적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over time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거야. 무엇으로부터?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특정한 맥락에서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축적된. 됐지? 자, 누구에 의해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참가자들의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알겠어요? 자, 언어적 의미를 형성하는 참가자들의, 즉 언어 사용자들이야. 그 참가자들의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환경에서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왔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in the accomplishment of a particular goal, 특정한 목표를 성취할 때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맥락에서 그들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 보면 돼요. 그 다음으로 shaped by. 자, 이 특정한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언어가 사용이 되는 건데 그 목표는 수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인
됐어요? 제도적인 힘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목표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특정 집단, 특정한 문화. 그치? 특정 집단, 특정한 문화.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서 발전한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은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이 자, 이러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어떤 순간? 의사소통 순간에 다가옵니다. With a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그래서 의미의 관습화된 역사와 함께 다가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습화된 역사니까 특정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와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의미의 관습화된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알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그치? 왜? 바로 그런 말이 쭉 쓰여진 상황들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 binds us to some degree to particular ways of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it is하고 그 다음에요. 뭐가 보이나요? 그래서 딱 보이죠. 그쵸? 이때는 it is that 강조구문. 자, 그러면 bind가 이제 묶다 이제 그 뜻인데요. 중간에 to some degree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어느 정도는 그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A를 B에 묶다. A를 B에 묶다. A를 B에 묶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A를 B에 묶다. 동요하지 마라. 자, A를 B에 묶다. A를 B에 묶다. 자.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전혀 부럽지가 않아. 우리는 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자, 부럽지가 않아. 가자. 자, 그러면, 자, 관습성이라는 거죠. 그쵸? 어느 정도 우리를 어디로 묶는 특정한 방식으로 묶는 관습성입니다. 즉, 우리의 집단의 역사를, 그 다음에 이때 realize는 바로 어떤 의미야? 실현하다. 적어주세요. 집단의 역사를 실현하는 관습성으로 우리를 어느 정도 이제 묶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요. 봅시다. 자. 그러나, while our resources come with histories of meanings,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살짝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게 사용된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원은, 자, 의미의 역사와 함께 다가오지만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가, 그건 항상 이렇습니다. Open to negotiation, 별표. 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행해온 어찌 보면 이제 그 의미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근데요. 하지만 그러한 자원들이 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그건 open to negotiation입니다. open to는 뭐뭐의 문을 열어둔 그 뜻이죠. 협상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협상한다는 얘기죠. 그쵸? 협상의 여지가 있는, 무슨 말이야? 바뀔 수 있는. 됐죠? 협상의 여지가 있는, 바뀔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의 의미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의미의 역사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그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in our individual uses of our linguistic resources 딱 보이죠? 우리의 언어적 자원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사용에서 자,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자, 바뀔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래. 어떤 두 가지냐면 자, 우리는 자, 그것들을 잘 봐야 돼. 전형적인, 일반적인 그 뜻이야. 그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거니까 언어적 자원은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옛날부터 쓰여온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옛날부터 쓰여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용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 전형적인 일반적인 맥락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우리는 자,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관련하여 그 뜻이지.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we position ourselves, 무슨 말이야? position ourselves, 입장을 취하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니?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놓여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야,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거야 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쭉 그런 의미가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이 발달해가지고요. 진짜로 옆에서 믿는 도끼에 진짜 발등을 찍었어요. 믿는 도끼부터 와가지고 내가 믿는 도끼야 푹 하면서 찍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그렇죠? 마지막 비유는 적절치 않았지만 내용 이해는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은 여기까지.